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은 2026년 월드컵 아시아 지역 예선의 매우 중요한 단계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오늘 밤 열릴 오만과의 경기는 대한민국의 월드컵 진출 기회를 좌우할 결정적인 순간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전 팔레스타인과의 경기에서 무승부를 거둔 후 대한민국은 팬들과 전문가들로부터 큰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만약 오만과의 경기에서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의 월드컵 본선 진출 야망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팬들의 큰 기대와 달리 팔레스타인과의 경기에서 승리하지 못한 것은 많은 이들에게 대한민국의 현재 경기력에 대한 의구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 무승부는 또한 팀이 월드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전술과 투지면에서 변화를 해야 한다는 경고였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성숙함과 결단력 그리고 중요한 순간에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증명해야 할 때입니다. 손흥민과 같은 선수의 존재는 대한민국 대표팀의 큰 이점입니다. 손흥민은 뛰어난 득점력과 유럽 최고의 리그에서의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그는 단순한 공격 조율자가 아니라 팀의 정신적 리더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손흥민은 탁월한 마무리 능력, 속도 그리고 뛰어난 기술로 중요한 순간마다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는 선수입니다. 하지만 이번 중요한 경기에서는 손흥민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 선수단이 최상의 결의를 다해 경기에 임해야 합니다. 오만과의 경기는 최근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 이후 대한민국이 압박을 극복하고 실력을 증명할 기회가 될 것입니다. 오만은 쉬운 상대가 아닙니다. 오만은 홈에서 매우 인상적인 성적을 거두고 있으며 최근 경기에서 안정된 폼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강하고 결단력 있는 오만과 맞서야 하겠지만 공격수들의 속도와 기술을 최대한 활용한다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만과의 승리는 단순히 중요한 3점을 가져오는 것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 있을 경기들에 대한 자신감과 투지까지 끌어올릴 것입니다. 이는 대한민국이 월드컵 본선 진출을 향한 여정에서 자신의 위치를 공고히 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입니다. 대한민국은 단순히 경기력을 개선하는 것뿐만 아니라 승리를 쟁취하기 위한 끊임없는 투지와 전투 정신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오만은 대한민국과의 이번 중요한 경기에서 상대하기 어려운 팀입니다. 오만은 홈에서 매우 강한 면모를 보이고 있으며 지난 3년 동안 홈 경기에서 단 한 번의 패배만을 기록했는데 그 상대는 2022년 월드컵을 앞둔 세계 최강팀 독일이었습니다. 이는 오만이 홈에서 얼마나 안정적인 팀인지를 보여주며 그들이 홈팬들의 응원과 익숙한 경기 환경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심리적 이점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이점은 오만이 큰 상대와 맞붙을 때 항상 높은 결의를 보여주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오만은 단순히 독일과의 경기뿐만 아니라 아랍 걸프컵에서도 인상적인 활약을 펼쳤습니다. 이 대회에서 오만은 지역 내 강팀들과 맞붙으며 기술적 발전과 투지 있는 플레이를 통해 설득력 있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이는 오만이 안정된 경기력뿐만 아니라 강팀을 상대로도 언제든지 이변을 일으킬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오만의 강점 중 하나는 철저한 수비 조직력과 날카로운 공격 능력입니다. 그들의 수비진은 높은 규율과 효율적인 저지 능력으로 유명하며 특히 홈 경기에서 더욱 두드러집니다. 덕분에 오만은 오랜 기간 동안 안정적인 경기력을 유지하며 최근 경기에서 거의 실점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오만은 유연한 미드필더진을 통해 좋은 볼 점유율을 유지하고 빠른 공격 전환으로 상대를 위협하는 팀입니다. 그들의 역습은 매우 위험한데 수비에서 공격으로 빠르게 전환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오만은 측면 공격에서 강력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들의 풀백들은 공격에 적극 가담하며 측면에서 돌파를 시도해 팀에 많은 득점 기회를 만들어줍니다. 오만의 공격진 역시 위험한 선수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트피스 상황이나 빠른 역습에서 효과적인 마무리를 보여줍니다. 이는 대한민국의 수비진에게 큰 압박을 가할 것입니다. 오만은 90분 내내 높은 집중력과 강한 전투 의지를 보이며 경기에 임합니다. 그들은 젊고 체력이 좋은 선수들로 구성되어 있지만 동시에 대형 대회에서 경험을 쌓은 선수들도 많습니다. 이는 오만이 경기에서 체력과 지능적인 플레이 간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비록 오만이 아시아 최상위 팀은 아니지만 그들은 항상 결속력과 전술적 능력으로 강팀들을 괴롭혀왔습니다. 대한민국 입장에서 오만은 쉽게 이길 수 없는 상대입니다. 특히 오만이 홈 경기에서 경기할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은 견고한 수비와 측면에서 날카로운 공격을 펼치는 팀과 맞서야 하며 오만 팬들의 강력한 응원도 고려해야 합니다. 이는 대한민국이 상대의 위험한 역습을 차단하면서도 오만의 풀백들이 공격에 가담할 때 생기는 공간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전술적 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오만이 견고한 수비를 갖추고 있다는 점은 대한민국에게 공격 방식을 고민하게 만드는 요소입니다. 오만의 수비진은 키가 크지 않기 때문에 공중볼에서 취약점을 보일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공중볼 싸움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선수들을 활용해 세트피스나 측면에서의 크로스를 통해 득점 기회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김민재와 같은 공중볼에서 강한 선수들의 활약이 오만의 수비 조직을 공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한편 오만은 홈에서 강한 면모를 보일 뿐만 아니라 전술적 유연성도 갖추고 있습니다.
그들은 수비에서 공격으로의 전환이 매우 빠른 팀으로 대한민국이 경기 흐름을 장악하지 못한다면 오만의 전환에 쉽게 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은 경기의 속도를 조절하고 개인 실수를 최소화하는 것이 오만과의 대결에서 중요한 열쇠가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중앙 미드필더들은 볼점유율을 유지하며 필요할 때는 수비를 지원해 오만의 빠른 공격 전환을 막아야 할 것입니다. 오만의 안정된 경기력이 약점이 없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오만은 키가 작은 수비진을 가지고 있으며 공격 상황에서 풀백들이 자주 전진하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그 뒤 공간을 충분히 공략할 수 있습니다. 손흥민과 황희찬 같은 빠르고 영리한 움직임을 가진 공격수들이 오만의 수비진을 흔들고 득점 기회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이러한 기회를 잘 활용한다면 중요한 득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오만과의 경기에서 최대한의 성과를 얻기 위해 적절한 전술적 변화가 필요합니다. 손흥민은 중앙에서 활용되어야 하며 그는 자신의 빠른 움직임과 정확한 마무리 능력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유럽 최고 리그에서 풍부한 경험을 쌓은 손흥민은 대한민국의 공격에서 중요한 축이 될 것입니다. 손흥민과 황희찬 같은 선수들의 조합은 오만 수비진의 예측하기 어려운 다양한 공격을 퍼부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또 다른 전략적 변화로는 투톱 전술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손흥민이 다른 공격수와 함께 전방에서 오만의 수비를 흔들면 더 많은 공격 옵션을 만들 수 있습니다. 손흥민이 상대 수비의 주의를 끌어줄 수 있다면 그의 파트너 공격수가 빈 공간을 활용해 득점 기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는 공중볼 싸움에서 약점을 보이는 오만의 수비진을 상대로 특히 유용할 것입니다. 코너킥이나 프리킥 같은 세트피스 상황에서 대한민국의 공중볼 능력은 오만을 공략하는 데 중요한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오만은 수비에서 공격으로 전환하는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수비진은 90분 내내 집중력을 유지해야 합니다. 젊고 빠른 수비수들이 오만의 빠른 공격수들과 맞서면서도 견고한 수비 라인을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비수들이 지나치게 앞으로 나가는 것을 방지하고 오만의 빠른 역습을 차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만과의 경기를 준비하는 대한민국은 단단한 수비 전략을 구축해야 합니다. 오만은 측면에서 강한 공격을 펼치는 팀으로 그들의 풀백들은 공격에 자주 가담하여 상대에게 압박을 가합니다. 이를 방어하기 위해 대한민국은 측면에서 공을 차단하고 풀백과 미드필더들이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오만의 측면 돌파를 막아야 합니다. 오만은 빠른 역습을 통해 상대의 수비를 무너뜨리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수비에서 공격으로의 전환이 매우 빠르며 대한민국 수비가 집중력을 잃으면 쉽게 뚫릴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균형 잡힌 수비를 유지해야 하며 지나치게 앞선 위치에서 플레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수비수들은 항상 위치를 유지하며 오만이 역습을 시도할 때 빠르게 대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만의 공격 리듬을 끊는 효과적인 전략은 긴 패스를 통해 상대 미드필더 라인을 넘어가는 것입니다. 긴 패스를 활용하면 대한민국은 오만의 압박에서 벗어나 상대의 수비 라인을 뒤로 물리게 만들 수 있으며 이는 대한민국의 빠른 역습 기회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세트피스 상황에서 오만은 공중볼에서 위협적인 공격을 펼칠 수 있으므로 대한민국은 철저한 수비 조직을 갖춰야 합니다. 공중볼에서 강한 김민재와 같은 선수들은 상대의 위협적인 공격을 차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또한 대한민국은 먼 거리에서의 슈팅과 중거리 슛을 통해 오만의 수비진을 흔드는 전략도 필요합니다. 중앙 미드필더인 정우영과 황인범 같은 선수들은 상대의 패스를 차단하고 중원에서 공격의 발판을 만들어야 합니다. 오만의 공격은 강하지만 풀백들이 공격에 가담하는 빈틈을 공략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주요 전략이 될 것입니다. 손흥민과 황희찬 같은 빠른 선수들은 오만의 수비 뒷공간을 공략하여 역습 기회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중원에서의 날카로운 패스와 빠른 전환 플레이를 통해 대한민국은 오만의 수비를 공략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세트피스 상황에서 공중볼을 활용해 득점 기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오만의 수비진은 상대적으로 키가 작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김민재와 같은 공중볼에서 강한 선수들을 활용하여 코너킥이나 프리킥에서 득점 기회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세트피스를 통해 오만의 수비 조직을 흔드는 것은 대한민국이 승리를 얻는 데 중요한 전략이 될 것입니다. 오만은 빠른 공격 전환과 강력한 측면 공격으로 상대를 압박하는 팀이므로 대한민국은 경기 내내 집중력을 유지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미드필더와 수비수들은 빠른 공격 전환에 대응하며 상대의 공격을 차단해야 합니다. 이번 경기에서 대한민국은 세트피스와 역습 기회를 통해 오만의 수비를 공략해야 합니다. 손흥민과 황희찬의 스피드와 기민한 움직임은 상대 수비진을 흔들며 득점 기회를 만들 수 있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손흥민과 같은 경험 많은 선수들의 리더십은 이번 경기에서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손흥민은 공격뿐만 아니라 경기 전체를 지휘할 수 있는 리더십을 가지고 있으며 그의 지휘 아래 대한민국은 경기를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대한민국은 오만과의 경기에서 견고한 수비와 효과적인 공격 전술을 통해 승리를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집중력과 결단력을 유지하며 오만의 공격에 대응하는 것이 승리의 열쇠가 될 것입니다. 이번 경기에 대한 분석을 시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영상이 유익했다면 좋아요와 공유를 통해 더 많은 축구 팬들과 함께 해주세요.
또한 더 많은 축구 분석과 깊이 있는 정보를 원하신다면 채널을 구독하시고 알림 설정을 하여 최신 영상을 놓치지 마세요.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